2023년 4월 2일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미국 법인 형태로 LLC라고 하는 유한책임회사, 직역을 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지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 코퍼레이션은 이제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해당 법인 설립이나 투자, 세무, 그리고 법인 형태 전환과 관련된 주의하셔야 될 사항, 장점과 단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법인 형태 말고도 여러 가지 미국 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인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각 법인 종류별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조직 경영관리 측면에서 유연하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 주식회사보다는 규모를 작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구성원의 경영이 참여가 당연시되고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설립 절차도 간단하고 과세도 한 단계만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식회사 C코퍼레이션은 이제 법인 형태로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며, 주주들은 이제 한정적인 책임을 지고 투자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투자 유입이 용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C코퍼레이션 주식회사를 사실은 저희 회사나 사무실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같이 회사법이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유한책임회사의 어떤 규모보다는 주식회사인 C코퍼레이션이 더 좋은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유한책임이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법인은 영원하다라는 이러한 어떤 명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제 C코퍼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 왼쪽에 있는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나열을 했는데, 네 번째 부분 보면 다소 간단한 설립 절차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나 C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 말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별로 이제 요즘같이 온라인 파일링이 가능한 시대에서는 별로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한 단계 과세만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신고를 한 곳에만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이라든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소득 신고만 하게 되는데, C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신경 쓰셔야 되고, 법인에서 또 받는 월급에 대해서, 개인 월급에 대해서도 원청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등의 이제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이중과세가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어떤 소득이 분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책임 여부, 그리고 어떤 주식 투자자를 이제 조금 더 불러 모으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훨씬 낫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웬만큼 이제 매출이 1억 원 이상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는 C코퍼레이션이 저는 이제 유한책임회사 LLC라는 경우보다는 좀 더 낫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E2라고 하는 사업투자비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경우는 유한책임회사보다는 C코퍼레이션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유한책임회사는 현지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체류 기준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법인 설립하는 게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기준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C코퍼레이션 같은 주식회사를 먼저 설립을 하고, 법인과 개인의 과세 부분이라든가 책임 부분을 완전하게 분리한 상태로 E2 비자 신청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여야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이나 아니면 IRS 같은 이제 미국 국세청이나 미국 대사관 또는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보기에는 좀 더 이제 명확하다. 그래서 투자 금액과 어떤 경영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비자 작업까지도 생각하시거나 영주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C 코퍼레이션이 좀 더 낫다라는 거. 뭐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전문 상담원이랑 일단 1차적인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나열을 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먼저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단점이 무엇일까? 세금신고제도가 복잡하다. 뭐 아까 전 그 장점에서는 세금신고가 한 단계니까 더 좋다라고 장점으로 열거를 했는데 세금신고제도가 복잡하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1040이라고 하는 개인소득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케줄 C 부분에 비즈니스 인컴 부분에 이렇게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라고 결국 이제 단점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 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비교적 복잡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세무신고를 하나, C코퍼레이션에 세무신고를 하나, 개인소득 신고를 하나 다 비등비등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소유권 양도 제한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또 투자 유입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랑 동등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멤버로서 이런 유한책임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모시고 올 경우 또는 다른 투자금을 좀 더 투자를 받을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가 굴러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의 이름을 더 넣거나 투자금을 더 넣는 경우 굉장히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소유권 부분들에 대한 복잡성이 있을 수 있고요.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어떻게 넘기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회사는 단점으로 지금 나열한 거를 좀 읽어드리면 정기 이사회 모임이나 주주총회 개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연방, 주, 지방, 당국, 자치기관들 그런 관리기관들의 감독 대상이 되어서 자율성이 떨어진다. 사실 저는 이제 단점이라고 이렇게 열거를 하긴 했지만 저희 사무실에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코트라나 아니면 무역협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C 코퍼레이션만큼 정기이사회 모임이나 주주총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좋은 사업자들은 굉장히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대로 주주들 모이세요, 이사회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경영활동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방이나 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감독 대상은 어디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독 대상이 된다라고 단점으로 쓰기는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회사가 좀 더 매출이 크고 그리고 경영의 어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지만 사실 조그맣게 C 코퍼레이션으로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어떤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걸 운영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C 코퍼레이션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경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생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이게 단점이라고 열거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장점을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거 그러니까 1120라고 하는 세금 신고 양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C 코퍼레이션의 법인세 신고 자료입니다. 그 신고는 결국 법인에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플로이한테 얼마 이제 월급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주인은 회사의 주인 또는 주주 또는 경영자는 월급을 당연히 받겠고 그 월급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개인 소득 신고는 보통 1040이라고 하는 개인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인 소득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중과세, 법인은 당연히 그렇게 법인이 돌아가는 대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개인은 월급을 받는 대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또 나열을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 운영을 하면,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이제 법률 자문을 잘 받으시면 이러한 C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관리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3투자라는 그 컨텐츠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유한책임회사에서 제3자가 투자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제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성원의 보통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한 명의 멤버를 좀 더 드리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LLC라는 개념 자체가 나 혼자서 또는 나랑 뭐 가족들, 나랑 아주 친한 지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뭐 무조건 그런 경우라고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LL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장을 노리고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가족 경영 또는 이제 조그만 사업체 등등으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C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뭐 상장을 하면 당연히 이제 상장 주식 시장에서 뭐 투자를 하는 경우들까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는 비상장인 경우에 C코퍼레이션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투자자 유치하려면 뭐 이사회 결정이나 뭐 많게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는 주주회의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를 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내고 뭐 진행을 하면 되는 점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정관이나 여러 가지 주법이나 연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장점과 단점에서 세금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유한책임회사의 세금 신고는 멤버나 오너 각자한테 배분되는 비율로 그런 어떤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1040이라고 하는 개인 소득 신고를 하면서 스케줄 C의 비즈니스 인컴에 이렇게 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단계 과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한 단계 과세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왜냐면 스케줄 C라는 어떤 다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뭐 C 코퍼레이션이나 유한 책임 회사나 뭐 어차피 이제 비즈니스 인컴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소득에 대해서 우선 납세를 합니다. 법인세 납세를 하고요. 뭐 분기별로 또는 이제 뭐 연내 뭐 가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에 가결산을 보통 하고, 이렇게 12월을 마감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2월 31일 끝나면 회계연도가 끝나서 회사 소득에 대해서 우선 납세를 하게 되고, 주주는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월급을 받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개인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 소득 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40이라고 했고, 그렇게 개인 소득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 법인세와는 다른 절차를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 사실상 저희 사무실이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중과세라고 한다고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명확하게 나누는 좀 더 깔끔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식회사의 장점이고 세금 신고의 절차라는 거,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한책임회사는 이러한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설립도 간편하고 세금 신고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사업의 유형에 따라, 형태에 따라, 아무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따라서 C 코퍼레이션이 좀 더 나을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E2 비자 같이
사업 투자 비자 같은 것들을 새로 신청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C 코퍼레이션을 더 추천을 한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번째 컨텐츠는 LLC, 유한책임회사의 한국 본사 지분이 100%일 경우.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유한책임회사의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뭐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LLC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이 LLC의 멤버 자체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한국 본사가 직접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 외 비즈니스 정보에 어떤 불필요한 노출 위험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다 알고도 처음부터 LLC로 계획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먼저 하고 LLC로 처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진행하면 좋은데, 약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와 이제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뭔가 잘못된 선택으로 LLC를 처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는 뭐 사실 한국 본사 다 노출돼도 좋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뭐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이런 좀 분분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긴밀하게 상담을 하셔서 투자나 법인 설립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주로서 미국 정부의 세금 보고 의무가 당연히 없습니다. C 코퍼레이션 이제 단독으로 미국 주법에 따라서 단독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현지의 미국 현지의 C 코퍼레이션은 한국 본사에서 세금 보고를 미국 정부에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장사 같은 경우는 연결하여 진행하는 재무제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상장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설립하기 전에.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사회나 법인 정관에 나와 있듯이 뭐 연결 재무제표를 꼭 해야 되고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법인 설립 절차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이 이런 분야에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최근 3년간 많이 진행했던 케이스, 사건이 의외로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LLC를 무턱대고 신청을 하셨다가 유한책임회사가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C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따르거나 매출이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C 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펀딩을 받기 위해,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 형태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전환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컨버전이라는 어떤 명칭을 써서 코퍼레이션에서 뭐 LLC, 뭐 LLC에서 코퍼레이션 등등의 다른 형태로 법인을 전환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당연히 세무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등등을 꼭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LC에서 C 코퍼레이션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 컨버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외 진출 중에도 미국의 진출을 뭐 큰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진출을 많이 하고 조금 사업이 잘 된다 하면 사실 우리가 모두들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보자. 보통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 진출을 많이 이제 처음부터 신경을 쓰는데, 미국 법인 설립 단계, 뭐 파트너십도 법인 설립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조인트 벤처 뭐 그런 경우도 뭐 가능하고, 유한책임회사 오늘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주식회사, C 코퍼레이션 가장 많죠. 이런 경우들에 대한 법인 형태 결정을 하고 지분관계 설정을 하고 또 기업 지배구조를 이제 처음부터 잘 다독여 놓으면 장기적인 어떤 법인의 운영에서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세팅하고 주재원들 이제 신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출입국 관리 관련된 사항들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꼭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 이메일이나 전화 이런 쪽 카카오도 이제 뭐 연결이 되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이러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부분 이러한 이제 원하시는 니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절차 진행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한중국제법무팀이었고, LLC 오늘은 유한 책임회사, 미국의 유한 책임회사와 미국의 C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간단한 비교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